제가 사회정서학습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챗GPT에게 사회정서학습의 키워드를 150개를 뽑아줘 라고 했더니 얘가 훌륭하게 다 뽑아줬어요. 그래서 그거로 워드클라우드를 만든 것이에요. 이 사회정서학습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어떻게 교실 안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왔는가 라는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카셀의 사회정서학습 프레임워크입니다. 저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여러 체계표가 보이시죠? 체계도가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사회정서학습은 그냥 단순한 어떤 수업 방법이나 매뉴얼이 아니라 학교 전반적인 교육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저 가장 안의 원인 교실 기반 접근 방식의 실천 사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지지적인 교실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정서학습과 교과교육이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명시적 사회정서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시적인 교육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에서 차별화 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교과 크게 통합해서 프로젝트 학습에서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만약에 호흡 기술이면 호흡 기술, 생활 계획을 세우는 기술이면 그러한 기술, 또 자기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기술, 이러한 것들을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교실 기반 접근 방식의 사회정서 학습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정서 역량 이렇게 5가지 역량인데요.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교실의 사회정서학습의 그 교실 기반의 사회정서학습으로 구현해낼 때에 네 가지 셀 접근법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외우기 쉽게 safe라고 외울 수 있는데요. 다 저 영어 단어의 이니셜을 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 접근법의 4요소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수업을 구상할 때, 교육과정을 구상할 때 저것이 어떠한 나의 루브릭이 되는 거죠. 내가 세운 교육과정이 사회정서학습이 맞나? 라고 했을 때 사회정서 기술이 순차적으로 익혀질 수 있도록 구성되고 조정되어 있는가? 그렇지 못하네? 그러면 나는 다시 교육과정을 수정해야겠구나. 이러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정서 학습은 순차적으로 사회정서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그 기술들이 연결되고 조정된 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sequenced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active forms of learning인데요. 학생들이 활동적인 학습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focus on skills training.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사회적, 개인적 기술을 익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어떤 특정 사회정서 기술을 목표로 하는 활동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기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사회정서학습 교육과정으로 설계해 보실 때에 이 4가지 요소를 꼭 옆에 두시고 이것이 이 기준에 맞는가, 이 요소를 부합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이 프로젝트 수업을 그 개요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그 슬라이드 그대로인데요. 첫 번째 Take Your Marks라는 주제 교육 과정은 여기 책에 보이시는 5번 레인이라는 책 온작품 읽기와 같이 진행된 3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탐구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6학년 목표 및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탐구 질문에 답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수행 과제는 아랫부분만 제가 읽으면 우리가 독후 활동과 5번 레인 온작품 읽기와 여러 가지 진단 활동에서 알게 된 인식한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6학년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계획표는 만다라트 계획표로 작성해야 한다라는 그 수행 과제의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기인식, 그 감정인식하기와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 통합하기 기술에 있어서는 저렇게 선생님들도 익숙하신 나를 비유적 표현으로 소개해 보거나 또 어떤 주제, 비밀이나 거짓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 나누고 그 다음에 시를 써본다든지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알게 된 나에 대해서 글을 써본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국어 시간에 진행하였고요. 그러면서 실과 시간에는 가족과의 관계도 표현해보고 음악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나의 특징을 콜라주로도 미술 시간에 표현하고 영어 시간에 자기를 표현해보고 또 창체 시간에는 무드미터를 배우면서 거기에서 감정에 이름 붙이고 감정을 이해하는 활동들 그리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 보면 사회정서 역량검사 학습 역량 검사, 정서행동 환경 검사 이러한 것들이 좋은 그 도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할 수 있어서요. 아이들과 이번에 3월 달에 6학년 아이들과는 3개의 학습 준비도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드미터라는 것이 아까 그 예일대 차일드 스터디 센터의 마크 브레킷이라는 박사가 룰러라는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도구인데요. 100개의 감정 어휘가 있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저 위에다 달력에다가 나는 오늘 시무룩해 라고 쓰고 정확한 어휘로 그리고 거기에 그 감정의 색깔이 있어요. 우리 인사이드 아웃 보면은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그 색깔들이 가진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칸에 색칠을 해보고 그래서 나의 주요 정서는 어떤 색인가 어떤 감정인가를 아이들이 이렇게 분석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에 하는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마인드셋, 학생들과 여기 마인드셋이라고 있는데요. 고정 마인드셋이 무엇이고 성장 마인드셋이 무엇인지 인지적으로 먼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 마인드셋으로 했을 때의 좋은 점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 온작품 읽기 안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심사와 목적의식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의 관심, 자기의 장래 희망, 진로, 롤모델, 자기의 고민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글쓰기를 해보고 그리고 미래 명함도 만들어보고 이런 서클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이 프로젝트 학습 흐름으로 학생들이 쭉 그 기술들을 배우고 적용해 보면서 이제는 이것을 자기관리 역량을 발휘해서 자기의 계획서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다라트 계획서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실에서 PMI 기법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기의 길러진 그런 역량과 기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3월달 프로젝트였지만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에도 뭐 일주일, 2주일 단위로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서요. 그 학급에서 다모임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복도에 나가서 이걸 점검해보고 스티커를 붙이고 또 서클 활동을 하면서 뒤돌아보는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여서 이 기술들이 그냥 배우고 끊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형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우리 속으로 라는 프로젝트이고 주제 교육과정인데요. 구체적 활동 말씀드리면 먼저 경계 세우기가 필요하잖아요. 존중의 약속을 세울 때요. 그래서 경계 세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생들과 우리와 개인과 개인 간의 경계는 얼마만큼의 거리가 안전한가를 아이들이 정해나가는 활동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걸어보는 활동 그리고 고자질과 말하기가 학급에서 굉장히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고자질과 말하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인지적으로 또 배워보고 그래서 이렇게 고자질과 말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익혀보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괴로움을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바로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하지만 그때도 선생님이 어떤 주인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 해결 서클을 열어서 문제 해결 서클 대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회복적 질문을 그리고 서클 기본 규칙을 같이 연습해 나가는 수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 해결 서클을 연습하고 교실에 이렇게 피스존을 구성해서 또는 유휴 교실이 있다면 피스존 교실을 마련해서 여기에서 그런 갈등을 전환해 나가는 훈련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효능감도 생기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존중의 빛 밝히기라는 리추얼 의식을 해서 아이들과 우리 존중의 약속이 탄생됐고 앞으로 지켜나갈 우리들을 격려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잘 먹고 잘 놀고 잘 배우기입니다. 그러면 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배우기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와 관계기술과 책임있는 의사결정 역량과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행과제인데요. 이렇게 7가지 학생중심 체험활동을 학생들이 실과 시간에 배우는 절차적 사고를 이용해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기록하고 평가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주제 교육과정은 이야기의 발명인데요. 시간가계라는 책을 역시 원작품 읽기로 읽으면서 학생들이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 역량을 기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들을 연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발명이라는 건 시간각의 이야기를 만나고 우리 나만의 이야기를 발명해내보자, 아름다운 가치를 담은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탐구 질문들에 답해 나가고요. 그리고 수행과제는 시간각의 이야기를 만나고 낭독극을 위한 그 뒷이야기, 극본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동아리 발표회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동아리 발표회를 학생들 스스로 일주일 동안 계획해서 표현해보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여름방학에 그 이야기를 이어가보자 라고 1달 반 정도 계획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의 발명이라는 교육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마음챙김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저희가 존중의 약속을 같이 읽어보는 그 루틴 외에 아침에 한 45분부터 이 아침 명상을 진행합니다. 저렇게 다른 시도에서 만들어진 마음챙김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5분으로 편집되어서 저는 저 영상을 보고 그리고 어느 날은 월수 금요일은 아이들과 아침 산책을 하고 야외에서 저 명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마무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떠올리셨을 때 우리 교실에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내용 요소가 필요하겠구나. 내년에 2학기에는 저는 경이로움 교육과정을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둔감의 힘 교육과정, 그리고 사회적이나 공동체 안에서 부당함에 어떻게 우리가 평화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부당함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그리고 중학교의 진로를 대비하는 이런 교육과정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교실과 아이들을 위한 사회정서학습 교육과정을 선생님들께서도 떠올려 보시고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